한 번 정도 더 하락할 수 있고 많이 빠지면 두 번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다음에는 저는 좀 상방을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9월쯤에는 좀 신고가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최대 한 올 겨울까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11월? 이때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락의 끝은 악재 뉴스가 실현됐을 때, 그때가 하락의 끝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운트 곡스 물량이 풀릴 때, 그때부터 상승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6월 26일, 이제 막 수요일이 됐어요. 네, 밤 12시 53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어저께 많은 분들이 두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방송을 했지만 일봉은 아니지만 4시간 봉이면 과매도 구간에 그렇게 잘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과매도 구간까지 이렇게 떨어졌었죠. 이렇게까지는 원래 잘 안 떨어지는데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RSI 지수로 얼마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 RSI 12면 진짜 어마어마한 공포거든요. 여기가 참고로 30이거든요. 30 아래쪽이면 과매도인데 지금 12.94까지 이렇게 빠졌네요. 일봉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 그나마 좀 말아 올려서 RSI가 좀 높아지긴 했지만 역시나 일봉으로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죠. 일봉으로 과매도 구간이 진짜 잘 안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란 이스라엘 전쟁 난다고 5월 1일 날 그 노동자 빔 때도 과매도 구간에 안 들어왔죠. 근데 가격은 이때가 높잖아요. 가격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RSI가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뜻은 상당히 공포스러웠다는 뜻이죠. 공포 탐욕 지수 보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70 정도에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락이 깊어지면서 무려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공포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이 정도 공포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봉으로는 좀 잘 안 보이니까 4시간 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한 3, 4년 정도 차트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거의 매일같이 봤고 한번 볼 때마다 늘 무엇이 됐든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거든요. 물론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모를 때가 제일 많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꾸준히 계속 차트를 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의 패턴을 조금은 익히게 됐어요. 이 패턴이라는 게 통계거든요. 통계. 예측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고 제가 무슨 엄청난 뷰가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하고 예언을 하는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냥 이럴 때는 주로 이렇게 되더라. 그냥 경험적 통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좀 반등 없이 이렇게 쭉 빠졌죠. 반등 없이 이렇게 빠지면은 RSI 이렇게 깊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리테스트라고 하는데 저점을 확인하러 한 번 더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까 시작할 때 이거 찐반등입니까? 뭐 이렇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찐반등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찐반등이 되려면 V자 반등을 해줘야 돼요. V자 반등이 뭐냐면 여기부터 하락이 깊었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한 방에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한 방에 올라오면은 찐반일 수 있습니다. 이 저점을 안 깰 것 같아요. 지금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두고 봐야 되는데 되게 중대한 고비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많이 못 올리면 이렇게 한 반 정도밖에 못 올리면 한 번 더 리테스트 하러 가거든요. 리테스트 하러 가면은 이 저점을 한 번 또 깰 수도 있거든요. 그 대신 RSI는 한번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RSI는 상대적으로 이때보다 높아지거든요. 이러면 이때는 강력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릴 거예요. 물론 이러다가도 또 못 올리고 한 번 더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더블 상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너무 강하게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공포죠. 쉽게 말해서. 너무 공포 구간에 들어와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닥 지났네라는 생각에 여기서 이제 그럼 나 몰빵 이렇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뭐 분할로 들어가는 거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분할로 들어가는 거는 뭐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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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네, 분할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좀 두고 분할 매수 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뭐 롱에 몰빵하거나 네, 그나마 현물로 사는 거는 괜찮죠. 몰빵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니까. 근데 뭐 선물 투자를 여기에서 몰빵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기적 관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물 투자 전략이 전혀 아니에요. 네, 완전 다릅니다. 선물 투자와 현물 투자는 완전 다릅니다. 제 이야기 듣고 선물 투자해서 손해봤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 제가 언제 선물 관점으로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네. 선물 투자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하는 거는 다 현물입니다. 현물.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는 거, 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선물 추천하는 거 아니고, 네, 현물입니다. 선물.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선물로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서 하락이 깊어지면 다 청산당합니다. 빵원 될 수 있어요. 네. 저는 선물 투자 추천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물 투자,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사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번 정도 더 하락할 수 있고 많이 빠지면 두 번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다음에는 네, 저는 좀 상방을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9월쯤에는 좀 신고가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희망 회로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시나리오일 뿐이죠. 그냥 꿈꾸는 걸 수도 있습니다. 소설 쓰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런 기대는 갖고 있는데 최대 한 올 겨울까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11월? 네, 이때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에는 좋은 시기죠. 네, 진입하기에는 좋은 시점이고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네, 손절하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뭐 글쎄요. 뭐 저는 손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갖고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냥 쭉 갖고 있으면 그냥 충분하지 않나요? 네, 여기서 판 다음에 뭐 더 떨어지면 더 사고 이거는 거의 저는 고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개.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팔고서 더 빠지면은 또 사고 이건 저는 거의 고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쭉 홀딩하는 게 맞죠. 네, 이게 가장 쉽고 가장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비쌀 때에 들어갔어요. 한 6만 4천 정도 됐을 때 이때 추가 매수했다고 네,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다 빠졌는데 뭐 사실 뭐 6만 4천이나 네, 빠졌긴 했지만 어차피 전 바닥에서 못 샀을 거예요. 네, 이때 안 샀으면 이때도 못 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62K 근방인데 지금 사나 뭐 64K에 사나 뭐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요? 뭐 현물 매수하는데 너무 이렇게 바닥을 잡으려는 욕심만 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좀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억지 같나요? 네, 제 눈엔 비슷해 보입니다만 네, 여러분은 뭐 여러분 판단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분할 매수하세요.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하시고 현금 비중을 꼭 가져가시고 네, 최소한 10% 가능하면은 한 20%. 요 정도 현금 비중 가져가면은 투자할 때 덜 무섭거든요.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새벽에 제가 이 알람 듣고 깼어요. 사실 코인나우라는 어플이 있는데 광고 아닙니다. 저도 2만 원 내고 쓰고 있어요. 광고 무삭제 버전으로 보려고 무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코인나우 알람이 울려가지고 새벽 5시에 깼어요. 네, 새벽 5시에 깨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20시간 깨어 있네요.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네, 좀 바빴습니다. 아무튼 이때 깼을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깨졌구나. 지금 더 사야 되나? 라고 생각하다가 아니다. 끝까지 다 지켜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하는 거는
한 7월 초나 중순쯤 요때 추매를 하더라도 요때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마운트 곡스 물량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조급하게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오를 것 같다고 미리 선진입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보면서 대응해도 되거든요. 비트코인이 예전보다는 움직임이 좀 많이 느려졌어요. 변동폭도 좀 많이 작아지고 그래서 충분히 보면서 대응할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조급하면은 대부분 좀 일을 그르칠 때가 많거든요. 물론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조급하게 뭐 시장가로 매수하거나 할 때가 있는데 그래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운트 곡스 물량이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영세한 채굴자들이 지금 매도 물량을 계속 내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해시레이트도 계속 빠지고 있고 되게 많은 지표들이 그냥 안 좋은 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그리고 하락하고 있을 때는 퍼드가 많이 생겨요. 하필 또 이때 마운트 곡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항상 늘 절묘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하락의 끝은 악재 뉴스가 실현됐을 때, 그때가 하락의 끝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운트 곡스 물량이 풀릴 때, 그때부터 상승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운트 곡스가 이제 물량이 풀렸습니다 했는데 시장의 충격이 막상 없으면은 이제 악재가 해소되면서 그때부터는 좀 상승이 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승이 7월부터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한 8만 달러 가는 거는 한 9월에서 11월 사이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시나리오대로 앞으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뉴스 중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갤럭시 리서치라는 데서 나온 기사인데 마운트 곡스 물량이 매도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좀 되게 의외였어요. 아니, 14만 개나 나오는데 매도 압력이 크지 않다고? 하면서 저는 좀 의문이었는데 좀 읽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총 마운트 곡스 물량 풀리는 게 14만 1868개거든요. 근데 이게 다 팔리는 게 아니에요. 이 채권자들이 일종의 깡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10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칠게요. 그런데 무슨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채권자인데 지금 당장 10개를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받겠죠. 근데 만약에 5년 후에 돌려줄게 라고 발표를 했다고 칠게요. 5년 후? 5년 너무 먼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를 어떤 업체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넘기고 뭐 예를 들어서 현금 9개 어치의 현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선매도하는 거죠. 증서를 넘긴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앞으로 5년 후에 주는데 지금부터 5년 기다리면 내 거 다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받을 거 다 받아 챙길 수는 있겠지만 5년 기다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깡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개에 뭐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원래 1억 받는 건데 그래 9천만 원 받고 땡치지 뭐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6만 5천 개 정도가 개인들에게 받게 됩니다. 개인들은 6만 5천 개, 한 반 정도죠. 그러니까 반 정도만 개인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14만 개가 다 한 번에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괴담일 뿐입니다. 6만 5천 개 정도라고 이건 뭐 추정치입니다. 이건 정확하게는 알기가 어려워요. 요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다 팔진 않겠죠. 네, 이 중에 한 10% 정도 매도가 된다고 치면 한 6,500개 정도다. 근데 6,500개 정도면 미국의 현물 ETF에 하루 매수하는 양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10%만 된다고 쳐도 뭐 10%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이건 뭐 대략 추정치니까 어림잡은 값이고 정확한 거는 모르죠. 네, 어찌됐든 ETF 판매량으로도 좀 커버될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 그냥 뭐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악재 해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악재 해소가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대로 7월부터 다시 본격적인 상승 곡선을
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를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쇼 포지션 다 정리하면서 쇼 스퀴징 나면서 그러면서 좀 큰 폭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래서 한 9월 정도에는 제가 바라는 한 8만 달러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지나봐야 알겠죠. 이건 뭐 재미삼아 하는 예측인데 9월에는 한 8만 달러 정도는 찍지 않을까 싶고, 올해 연말이죠. 올해 연말에는 대략 한 14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상승이 뭐 갑자기 얼마나 크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하면 한 20만 불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3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와, 이러면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면 저도 네, 꽤 부자 됩니다. 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이거는 다 소설입니다. 아니 내 돈 투자했는데 그냥 잘 됐으면 하고 바랄 수는 있잖아요. 네, 전혀 전문가적인 뭐 그런 시각이 아니니까 그냥 일반 투자자로서 만든 소설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안 좋은 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락할 때는 퍼드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원래 악재가 네, 끊임없이 터집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요런 뭐 독일 정부 물량이 풀리고 있네, 뭐 마운트 곡스 물량이 앞으로 풀릴 거다, 미국 정부에서 팔고 있다, 채굴자가 앞으로 더 많이 팔 거다, 뭐 이런 악재가 계속 터지잖아요. 저는 이렇게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락할 때 돼서 하락했는데 악재가 붙으면서 하락을 더 부추기고, 그러면서 네, 롱 포지션, 선물 포지션 있던 애들이 다 터지죠. 네, 반대 매매 일어나면서 롱 스퀴징이 납니다. 그러면서 쭉 미끄러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하락이 하락을 만들게 되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네, 이게 롱 스퀴징인데 실제로는 여기까지 떨어질 게 아닌데 선물이 롱 포지션 그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레버리지 뭐 한 10배만 쓴다고 해도 10% 하락하면은 다 터집니다. 그러니까 청산 난다고요. 그럼 반대 매매가 일어나고 롱에 대한 반대 매매니까 숏이 되겠죠. 그래서 매도가 대량 매도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쭉 미끄러지거든요. 네. 이때 뭐 거의 10% 가까웠죠. 여기서부터 보면은 10%가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올라갈 땐 그게 또 장점이죠.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한 방에 이렇게 팍 올린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도 그렇고 벌써 한 16%가 한 방에 올랐죠. 여기도 갑자기 한 방에 이렇게 빡 올랐잖아요. 15%씩. 이거는 쇼 스퀴징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할 거라고 이제 빠지고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숏에 막 사람들이 베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별거 없이 이렇게 끝났잖아요. 전쟁 날 거라고 두려워했는데 전쟁 안 한다 하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막 매수하면서 오르죠. 오르면서 숏을 다 터트리는 거예요. 이거 반대 매매니까 거꾸로 이번엔 위로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의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개인들이 선물 투자를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는데 유독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잔뜩 쓴 선물 투자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거 매우 위험해요. 네, 이거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투자하시거나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보시면은 조금 빠질 건데 왕창 빠지죠. 여기도 조금 빠질 건데 왕창 빠지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은 위험하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도 뭐 물론 청산 당한 적이 있긴 하지만 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청산 당해봤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큰 폭으로 자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제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는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잘 가다가 또 갑자기 한 번쯤은 이게 쏟아낼 것 같아요. 7월 초가 될지 아니면 6월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7월 상반기 중에 요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7월 초순이나 중순. 적으면 이렇게 한 번 정도 떨어질 거고 많으면 또 한 번 더 이렇게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어저께 한 58,000불까지 갔었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8,300만 원까지 여기까진 갔었는데 요 점은 안 깰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냥 이것도 뇌피셜입니다. 뭐 전문가의 소양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느낌입니다. 느낌. 감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데 네, 저는 하수라서 네, 감으로 투자 많이 합니다. 네, 매물대를 봐도 네, 여기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질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번만 빠지거나 두 번 빠지거나 이것까진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빠질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쯤에 마운트곡스 물량이 딱 풀릴 것 같거든요. 악재 해소가 되면서 숏들 다 터트리면서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 회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요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제 희망 사항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뭐 그러다가 또 한번 빠지고 뭐 이렇게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하다가 한 9월쯤에는 8만 달러 제가 애타게 바라는 8만 달러가 한 번쯤은 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8만 달러는 올 수 있는데 8만 달러가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많이 가면 한 10만 달러까지도 갈 거고요. 이 다음에는 좀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연말쯤에나 뭐 2억 가까이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비트코인이 더디게 갑니다. 네, 빨리빨리 잘 안 가요. 원래가 그런 자산이거든요. 지난 장에서도 한번 보시면 네, 여러분들 보셔도 알겠지만 여기가 전고점이거든요.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도 꽤 오래 걸렸어요. 네, 여기까지 가는데 한 4달 정도 걸렸잖아요. 그리고 큰 폭으로 한번 또 하락했다가 네, 여기가 최고점이었죠. 여기까지 보면 진짜 길거든요. 쌍봉이었잖아요, 지난번에.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대장정을 또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얼마나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4848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는 올랐으니까 팔고 떨어졌으니까 다시 사고 올랐으니까 팔고 떨어졌으니까 다시 사고 올랐으니까 팔고 떨어졌으니까 다시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은요.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으로 4848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까지 오른 다음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꼭지에 잘 팔았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한 다음에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하락했는데 난 여기까지 빠질 줄 알았는데 이러고 다시 오르잖아요. 못 삽니다. 그리고 또 빠졌을 때도 못 사요. 그러다가 쭉 오르고 나면 쳐다만 봅니다. 다 잃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시즌 종료예요. 왜냐면 나는 하락만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하락만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거 못 먹죠. 그냥 끝난 거죠. 네, 여기에서 그냥 팔고 끝난 겁니다. 여기서 팔고 끝났다고 쳤을 때 이 뒤에 이 어마어마한 상승은 건드려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판 다음에 다시 사야지. 네, 이거는 그냥 환타지입니다. 그냥 욕심일 뿐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었으면 네, 진작에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진정한 엄청난 부자가 안 됐다면 네, 이런 거는 꿈이니까 빨리 꿈에서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딩은 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네, 지금은 네, 물론 빠지고 있죠. 네, 그리고 3, 4, 5, 6 오랫동안 3개월 넘게 계속 뭐 빠졌다 올랐다 이렇게 조정을 반복하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만큼이 그냥 거대한 매물대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도 네, 그냥 매물대고 여기도 매물대고 여기도 좀 매물대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좀 계단식 상승 같아요. 이거 매우 단단한 상승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바람직한 상승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에너지를 이렇게 잔뜩 응축해 놨다가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크게 오르거든요. 근데 요때도 네, 조정이 꽤 길었잖아요. 1월 달에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텐데 1월 달에 가격 하락, 뭐 기간 조정, 시간 조정, 다시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준 다음에 엄청나게 쐈거든요. 지금은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 다시요. 지금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엄청 많이 줬잖아요. 이 뒤가 뭐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뭐
9월 달에 8만 달러 정도 기대하는 거는 뭐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 8만 달러 안 간다, 안 갔을 때 욕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이거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설입니다. 소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네,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거니까 그거를 네, 투자 시나리오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투자 시나리오는 오히려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대비해 놔야 돼요. 투자를 잘 하려면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리스크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을 꼭 들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네요. 트위터의 인플루언서죠. 윌리 우. 저도 이분 글 좀 꾸준히 보는 편인데 맞출 때가 더 많아요. 타당한 이야기 하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채굴자 매도가 일단 가격을 하락을 만들잖아요. 이 가격 하락을 만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롱 포지션 있는 분들이 청산이 나요.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팔게 되죠. 롱 포지션을 팔게 되면 또 내리고 선물해서 또 내리고 뭐 이러면서 롱 스퀴즈가 나거든요. 이것 때문에 많이 떨어져요. 늘 그렇거든요. 네,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놈의 채굴자 매도는 대체 언제 끝나나,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게 좀, 하락이 길어지는 데는 이 채굴자 매도 물량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반감기 이후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네, 이런 시간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4월 20일 날이 반감기 날이었으니까 7월에서 10월까지는 계속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투자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으로 뭐 2배, 3배, 뭐 심하게는 10배, 뭐 이런 걸 바라는 거잖아요. 큰 수익을 얻길 원하면 공포에 매수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매우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이게 어렵지 않으면 누구나 다 큰 수익을 가져가겠죠. 하지만 어려우니까 수익이 큰 겁니다. 공포에 매수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